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최근 청년들이 좁아진 취업문을 뚫지 못하면서 고용 악화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난 1월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광주 전남 고용률과 취업자가 지난해 동월 대비 상승했다고 합니다. 전남 고용 문제의 현황과 남은 과제에 대해 전남도의회 박문옥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설주환 변호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네, 좁아진 취업문이 이제는 사회 문제로까지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 전남의 고용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얼마 전에 그 호남지방통계청에서 2020년 1월 그 전남도 고용 동향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는데요.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면 경제활동 인구 구조는 이제 15세 이상의 전남도 인구에서 이제 경제활동 인구와 이제 비경제활동 인구를 나눠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경제활동 인구는 99만 3천 명으로서 전년 동월 대비, 그러니까 2019년도 1월 대비해서 한 3만 명 정도가 증가를 했고요. 그중에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취업자와 그다음에 실업자가 나눠지는데 이제 취업자 같은 경우에는 95만 6천 명으로 15,000명 정도가 증가를 했고 또 실업자도 3만 7천 명으로서 또 15,000명대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취업 고용률도 1.2% 정도, 62.4%로서 전년 동월 대비 1.2% 정도 증가를 했고 실업률도 3.7%로서 전년, 그러니까 2019년 1월 대비해서 1.4%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이제 산업별로 한번 취업자 현황을 다시 살펴보면 이제 2019년도 1월을 대비해서 보면 이제 증가된 사업 분야는 어떤 개인 사업이라든지 공공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2만 4천 명 정도가 증가를 했고 또 도소매나 숙박 음식업에서도 한 13,000명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한 7% 정도가 됐고요. 그 다음에 건설업에서는 1.2%, 그러니까 한 1,000명 정도가 증가를 했는데 또 감소된 분야는 농림어업 분야에서 좀 감소를 했고 그 다음에 전기, 운수, 통신, 금융업 등에서 7,000명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네, 전남의 전반적인 고용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네, 앞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남의 고용률이 전년 동월 대비 1.2%포인트 상승했고 또 취업자는 15,000명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증가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네, 전남 고용률을 특징을 살펴보면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전남의 고용률은 전국에서 2위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실업률은 전국 7위를 기록했습니다. 고용률은 62.4%로 전월 대비 0.8%포인트 하락했고요.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1.2%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실업률은 이제 3.7%로 전월 대비 1.7%포인트 올라갔고요.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약 1.4%포인트 상승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상승한 요인으로 보면은 이제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에 대한 어떤 대응 관련해서 어떤 매출 감소로 인한 고용 부진 이 영향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 공공 일자리 사업 등도 지금 착수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예, 뒤로 연기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실업률이 좀 상승한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고용률과 실업률이 증가한 부분을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전남도 인구가 15세 이상 인구는 7,000명 정도가 좀 줄었어요. 예, 근데 취업자 인구는 15,000명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경제활동 인구는 3만 명 정도가 또 늘었고요. 이것은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취업으로 연계되는 비율이 50%도 미치지 않고 있다. 예, 이걸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과 구직자 간 매칭 그리고 이제 구직자 취업 정보 제공 등의 정책을 전남도에서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전남의 고용률과 취업자가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지금 고용률과 취업자는 증가했지만 오히려 실업률은 1.4% 늘었다고 앞에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처럼 어떻게 보면은 실업률이 좀 줄어야 하는데 늘었다는 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겁니까? 네, 이 부분이 이제 뭐 일반적인 상식적인 부분하고 조금 다른 부분인데 이제 통계청에서 이제 통계를 잡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취업률과 그다음에 실업자의 이 기준이 이제 국제 ILO 기준에 따라서 이제 하고 있는데 실업자라는 거에 대해서 정의를 조금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기로는 이제 실업자라고 한다면 그냥 뭐 취업 준비생이라든지 집에 뭐 학생이라든지 아르바이트를 구하려는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집에 있는 가정주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실업자에 포함된다라고 하는데 이제 통계상으로 보기에는 통계에서 잡기에는 이런 분들은 이제 비경제 활동 인구로 보기 때문에 취업자나 실업률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취업률이라든지 실업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경제 활동 인구에서 그러니까 15세 이상의 경제 활동 인구에서 취업자, 실업자가 나눠지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통계청에서 통계를 잡고 있는 실업률 기준은 뭐냐면 이제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한 사람들 중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을 실업자에 포함을 시키는 것이고 그게 실업률에 반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뭐 쉽게 얘기를 들자면 우리가 뭐 지금 뭐 대학생 학생들이 이제 겨울방학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구직 사이트 같은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사이트에서 그냥 사이트만 보고 있는 경우에는 이게 실업자가 아니라 비경제 활동 인구로 보기 때문에 아예 통계에 포함되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내가 구직을 하기 위해서 그 회사에 전화를 해봤다든지 아니면 이력서를 제출을 해봤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 실업률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일반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업률과 통계에서 보는 실업률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얼핏 시민들이 생각하셨을 때는 어떠한 취업률과 지금 뭐 취업자도 증가를 하고 있는데 왜 실업자도 증가를 하는 것이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오히려 실업률이 약간 늘어났다는 부분은 그 어찌 보면 지난 4주간 구직 활동을 하기 위해서 활동을 한 인구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일자리가 있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이 일을 가지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준비가 돼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실업률 증가가 그렇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실업률 증가가 된 부분에 있어서는 뭐 계절적인 요인이라든지 지역 경제에서의 뭐 어떤 산업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 최근에는 이제 그 아까 의원님께서 살짝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그 구인과 구직 간의 미스매치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뭐 구직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의 그런 그 눈높이와 그다음에 구인을 하는 기업에서의 어떤 눈높이가 맞지 않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발생할 수 있는 실업률 또 이걸로 인해서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것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뭐 이런 것들은 또 지금 전남 전체적으로 보게 된다면 어떤 그 연령 구조하고도 영향이 많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요즘에 이게 실업률이 발생하는 이유는 미스매치하고 노동 수요 부족으로 대부분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는데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좀 방안을 많이 마련하도록 또 해야 될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는 또 뒤에서 얘기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요, 이렇게 실업률이 약간 늘었다는 것은 구직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그렇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전남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도 다양한 이제 뭐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썩 반응이 좋진 않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고 또 개선 방안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점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바라보는 그 기대감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높고 그리고 기업들하고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기업 입장에서는 또 틀리거든요. 그런 미스매칭에서 발생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한 이유 때문에 또 전남에서 일자리를 잡지 못하고 외지로 이렇게 전출하는 그런 사례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청년의 희망 직종과 그런 일자리 간 미스매칭으로 청년 취업난과 기업 구인난이 동시에 발생하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이제 그 전라남도에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을 펼치고 있는데요. 산학협력 취업 패키지 과정 등 이런 과정들을 확대하고 있고 그리고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 사업 등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 사업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 청년 구직 활동 수당 등을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청년이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게끔 어떻게 하면 다리를 놔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청년 근속 장려금을 현재 이제 3년에 1,200만 원 정도에서 4년간 2천만 원 정도로 금액과 기간을 늘려가지고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일자리 카페 등도 지금 확대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고요. 현재는 4개소가 있는데 앞으로 10개소까지 늘려가지고 청년들이 어떤 취업 그리고 구직 그리고 어떤 이제 근로자를 원하는 기업들은 거기에서 청년과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또 다리를 놔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신중년이라고 해서 어떤 퇴직하면은 본인이 그냥 가정에 머물지 않고 본인의 행복을 위해서 전에는 이제 자녀에게 뭐 재산을 물려주거나 그리고 이제 그 퇴직자는 많이 이제 쉬셨는데 요즘에 좀 분위기가 틀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신중년들이 또 일자리를 잡을 수 있게끔 도에서도 많은 그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공무원 사업 2가지를 신청해서 선정이 됐거든요. 신중년 일자리 지원센터 건립 사업, 그리고 신중년 경력 활용 지역 서비스 일자리 사업 2가지 사업을 이제 신청해 가지고 국비 그리고 도비 해서 약 8억 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펼쳐 가지고 청년 그리고 신중년이 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고 그리고 일자리 본인이 일을 하고 싶은 그런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네, 이제 전남에서도 청년 유입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고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지금 뭐 청년 고용 문제도 심각하지만은 중장년층의 일자리 문제도 심각합니다. 그래서 중장년층의 일자리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개선 방안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죠. 네, 아까도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최근에 이제 신중년이라는 세대가 또 이렇게 정부에서도 이제 고용 정책으로서 지금 잡고 있는데요. 이제 신중년이라는 것은 이제 보통 이제 40대, 50대부터 시작을 해서 72세까지 자기의 경제 활동을 원하는 그 세대를 지금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을 보통 신중년을 위한 고용 창출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전남에서도 얼마 전에 발표가 있었었죠. 4050 희망 일자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라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발표를 했었었고요. 이것이 이제 지금 전남에서 4050 세대가 지금 도 전체 인구의 32%를 차지하고 있고 생산 가능 인구의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지역 경제 인구의 지금 거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분들에게 이제 원래 하던 직업 외에 이제 또 다른 제 인생 2막을 도전하기 위한 일자리 프로젝트를 지금 지원 사업을 해주고 있는데 이번에 4050 희망 일자리 프로젝트의 12개 사업에서 그다음에 203억 원을 지원하겠다라고 해서 며칠 전에 전남도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이제 전남형 4050 희망 일자리 장려금이라 해서 이제 40, 50대가 취업한 기업의 고용 유지금이라든지 취업자에게 취업 장려금들을 지급을 해서 어찌 보면 이제 보조금 형태로서 기업의 어떤 취업을 더욱더 선호할 수 있도록 지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남도에서도 이런 일자리 4050 세대, 신중년 세대를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전남형 동행 일자리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전남형 동행 일자리 사업이라는 것이 4050 세대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것이고 또 창업 역량을 강화해서 직업훈련 교육 제도도 어떤 좀 더 세밀화하고 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네, 이제 뭐 청년 일자리, 신중년 일자리 등 이들을 위해서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고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긴 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고용률과 취업자의 지속적인 증가를 위해서 남은 과제는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해주신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거죠. 예. 일자리를 많이 늘리기 위해서 우리 전라남도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요. 그중 이제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요즘에는 일자리 앞에 지역 이름을 많이 붙여요. 예, 광주형 일자리, 전남형 일자리 이런 식으로 지역 이름을 많이 붙이는데 전남에서도
그러한 전남형 일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좋은 양질의 어떤 일자리를 공급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8.2기가와트 해상 풍력단지 조성을 위해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해상 풍력 생태계를 우리 전남에 조성을 해서 송전이라든가 아니면은 조립단지, 지원부두 그리고 배후 부지까지 전체적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여기에 많은 일자리를 늘려보자. 현재 계획은 약 40여 개 기업을 유치해서 상시 일자리 4,000개 정도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전남의 핵심 정책이죠. 블루 이코노미 사업과 관련해서 블루 이코노미 기업 청년 인턴 제도를 한번 운영해 보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전남에 거주하는 청년 약 100여 명, 이분들에게 월급이라든가 직무교육, 네트워크 활동, 그리고 이제 4대 보험 등을 지원을 해주고 이 기업에서 청년들이 보다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신중년 관련해서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대략 약 37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신중년의 경력을 활용해 가지고 이분들이 지역 내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지역 사회에서 이분들의 역할을 정말 구체적으로 정립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통해서 이분들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50대 이상 약 400여 명의 신중년에게 이러한 그 정책적 혜택을 좀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일자리 관련해서는 어떤 좋은 정보를 알아야지 본인이 찾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기업도 좋은 인재를 또 채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순천 신대지구에 전남 일자리 플랫폼 그리고 신중년 일자리 지원센터를 통합해서 건립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정보들을 이분들이 또 가져갈 수 있고요. 그리고 기업들도 좋은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그런 교류의 장을 만들어줄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고용률과 취업자의 지속적인 증가를 위해서 남은 과제는 뭐라고 보시는지 짧게 마지막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양질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이란 것이 지금 어찌 보면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가장 화두가 됐었고 지금 7기 민선 전남 그 김영로 도지사의 취임사에서도 먼저 나왔던 얘기가 같습니다. 그만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실현하기도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청년 두 가지 정도만 짧게 얘기를 해보자면 청년 실업률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에서 보면 지금 청년 어떤 창업이라든지 청년 어떤 구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보면 단기에 한시적인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지속될 수 있도록 어떤 정책을 입안을 해서 재정적으로 지원해주는 어떤 좀 안정적인 사업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중년 세대를 위한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하나의 직업으로 퇴직을 하는 경우는 좀 드물거든요. 이게 또 중간에 어떤 직업을 바꾸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장년, 그러니까 여기에는 남성과 여성을 다 포함을 해서 어떤 신중년 세대를 위한 적극적인 좀 청년 세대 지원만큼의 어떤 지원들이 앞으로는 더욱더 확대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청년 같은 경우에는 유출될 수 있는 요인들이 이제 학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장년 세대들이 이제 전남에서 거주를 하고 계속 또 유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끌어들일 만한 요인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는 이제 전남에서의 특유하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들이 문화라든지 아니면 해안 산업, 해안가에 있는 해양 산업을 위주로 한 어떤 그 귀농, 기업, 어떤 귀촌을 위해서도 어떤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안정적인 사업 지원과 또 정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다양한 직종에서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책을 위해 지자체와 기업, 그리고 도민이 함께 노력해 고용 문제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